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지켜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상대차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좁은 길은 중앙선 없는 길들이 많죠. 주택가 골목길, 보통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골에도 포장은 돼 있는데 중앙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앙선 없으면 아무 데로나 막 가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중앙선이 없지만 저기가 가운데야, 길 가운데야, 길 가운데니까 난 오른쪽으로 가야지. 다 그렇게 가지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확 달려들면 피할 수 있나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길이고요. 서로 조심해서 지나가죠. 택시 지나갔고 좁은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 사고 오길래 속도를 줄이면서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 허허. 이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오른쪽으로 비켜줬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줬는데 상대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오른쪽으로 붙었다는 건 뭐예요?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 마음속으로 손을 쭉 꺼놓은 가상, 이미지를 거는 거예요. 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날 때린 거죠. 아니 나는요 속도도 줄였고요 오른쪽으로 피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전 잘못 없죠? 그런데 상대차 보면서 아니에요. 이 중앙선이 없잖아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둘 다 잘못이에요. 이번 사고는 우리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서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요 중앙선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죠. 60대 40입니다. 불박차에게 4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한쪽은 정상으로 가고 있었고 한쪽은 가다가 길 가운데로 가다가 차가 오면 비켜야죠. 비켰는데 그냥 달려와서 들이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앞을 못 봤거나 또는 속도가 빨랐거나 속도가 빨라서 제어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붙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빠져있네요. 택시 저기 있고요. 제가요 도랑에 한 30cm까지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더 가면 제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제가 뭘 어떡합니까? 불박차 운전자 그렇게 항변하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 차가 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로 가상의 중앙선 마음으로 가운데 선은 없지만 마음으로 금을 긋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나 상대편이 그나 똑같죠. 길 가운데니까 여기쯤이 가운데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차 두 대 다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약 한 서로 50cm 정도는 여유 두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대의 차가 지나칠 때 1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다니죠. 그 정도 여유가 나옵니다. 불박차 정상 잘 가고 있었는데 상대차도 서로 알아서 갔으면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상대차는 그냥 가운데를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 대법원 판결은요. 서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오면 중앙선이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정상적으로 갑자기 넘으면 그럴 땐 100대 0이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판결도 있고요. 또 저쪽 차가 왜 가운데로 오지? 가운데로 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줬는데 자기도 알아서 가겠지 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을 만큼 피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00대 0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중앙선 침범해 오면 가상의 중앙선 침범해 오면 빵빵까지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는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살짝 커브를 돌아서 커브라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도는데 이때 보입니다. 이때 보이면 나도 불을 켜고 상대도 불을 켜고 서로 비켜가면 되죠. 근데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어요. 만약에 직선도로에서
저기서 계속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요. 그러면 저 차가 왜 저러지? 빵빵 번쩍번쩍 해주겠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비켜주면 상대도 비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비켜주고 시간이 몇 초 안 되죠? 저 차 불빛 보고 처음에는 저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보입니다. 이제 넘어오는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비켜줬어요. 그런데 2초 만에 일어난 2초 내 3초 만에 일어난 사고 빵빵해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켜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박차를 보고도 피해가지 못한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거의 다 달고 있죠? 그런데 요즘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렌즈가 넓게 찍어요. 와이드하게. 광각 렌즈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는데요.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블랙박스에 보이지 않느냐, 불박 영상에. 근데 왜 이걸 못 피했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3차로에서 가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저 1차로 차가 갑자기 쑥! 아이쿠. 아하.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오른쪽에 어딘가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우측 깜빡이 켜고 어디서 들어가지 하면서 앞쪽을 쭉 보면서요. 오른쪽을 살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그 차가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에는 불박 영상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요. 블랙박스는 앞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눈에 안 보였어요. 이 A필러에도 가리고요. 저는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모르고 나 사고 나면서 알았어요.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대차의 보험사. 근데 이게 보험사 같아요. 불박차 보험사하고 1차에서 쑥 들어온 보험사하고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상대 측은 에이 100대 0이 어딨어요. 보이잖아요. 3차로 갔는데 1차에 차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차 깜빡 켜고 들어왔는데 깜빡 켰으면 좀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보지도 못한 사고 났으니까 불박차도 잘못 있어요. 불박차에게도 최소한 10%는 잘못 있는 거예요. 100대 0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보이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깜빡이 켰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로 잘 가고요. 2차로 비어있죠. 저 차가 여기 이때 몇 메타나 될까요? 이 차랑 불박차랑 앞뒤 간격으로 요 차선 흰색 요 선이요. 요거하고 요 경차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앞에 공간 이 차선 하나하고 공간하고 합치면은 약 8m입니다. 7m인 것도 있고 8m. 규격은 8m인데 8m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 한 칸 안 되죠. 요 공간 하나 겨우 될까요? 한 5m 될까요? 내가 3차로, 상대차는 1차로예요. 그리고 약간 떨어졌고 앞뒤로 한 5m 조금 더 될까요? 여기서 불박차 운전자 눈에 저 1차로 차가 들어올까요? 차로 변경할 때는 먼저 방향 지시등 켜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30m 가서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일반 도로는 30m 전에, 고속도로는 100m 전에.
내가 저기서 진로 변경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 깜빡이 켜고 불박차 운전자는 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아, 나 이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지? 미리 켜는 거예요, 미리. 상대차 지금 깜빡이 켰는데 여기서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서 바로 들어오죠, 바로. 깜빡 바로. 이때도 불박차 운전자 눈에는 요게 눈에 안 들어올 상황입니다. 여기를 딱 가리는 게 앞 창문, 운전석 그 사이에 틀, A필러라고 그러죠. A필러에 딱 가려지는.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블랙박스 렌즈는 이 앞에 있고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보면요. 뒤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블랙박스는 이렇게 보이고요. 운전자에게 이게 사각지대 놓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차 들어와봐. 이 똑같은 데서 언제 보이나 해보세요. 안 보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면 보이지만 내가 앞을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사각지대에 딱 놓이게 됩니다. 우연히 옆을 봤다 그러면 보일 수도 있겠죠. 아직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동승자는 소리 나죠? 자, 동승자 소리. 잠깐만. 동승자는 조금 더 먼저 봤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부딪힌 다음에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승자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 동승자는 여기저기 둘레둘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운전자는 앞을 잘 봐야 되죠. 왜 운전자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 왜 못 봤느냐?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에 보이는데 왜 당신은 못 봤느냐? 그게 전방주시 태만이다. 그러나 운전자는 못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였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려면 운전자 눈에 눈을 갖다 쭉 뽑아갖고요. 블랙박스랑 똑같은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보일 거예요. 사람이 눈을 쭉 뽑아서 잔망경처럼 앞으로 갖다 앞에 붙여놓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안 보였다는 불박차 운전자 말이 맞습니다. 안 보였고요. 그리고 갑자기 쑥 들어왔고요. 그 차가 보인 때부터 깜빡이 킨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나 걸렸나요? 상대차가 깜빡이 킬 때가요. 그때인데요. 이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1초? 1초가 채 안 걸려요. 그 순간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왼쪽으로 틀면 그 차량 부딪히죠. 오른쪽 틀면 오른쪽은 인도 올라가게 돼요. 이쪽으로 인도를 타고 올라가게 돼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충격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편이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안 킨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눈에 안 보였을 상황입니다. 보였어도 불박차로서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 길로자입니다. 외, 바깥의 자. 길 바깥 지역을 노외지라고 그러는데요. 길 밖에서 길로 들어갈 때는 차들이 슝슝 다니죠. 길로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 길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왼쪽으로 가면 역정이 되니까요. 직진대 우회전이면서 나는 달려오던 차가 아니라 주차장이나 마당이라는 데 들어갈 때 섰다 들어가야 됩니다. 서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안 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도 길 바깥에 건물, 주차장, 마당 이런 데서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에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노회지에서 들어온 차가 큰 트럭이 묵 긁고 가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저쪽은 길이 아닙니다. 자, 불박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 했는데도 차가 그냥 긁고 갔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 가드레일 있죠? 이 가드레일은 이 밖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대형마트의 하역장애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즉 주차장 진입로 또는 하역장 진입로,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차는 이쪽으로 다녀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차가 안 다니는 곳, 길 바뀌죠.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하 주차장에 차가 올라와서 옆으로 합류되는 거나 비슷한 큰 마당 하역장에 있던 차가 오른쪽으로 와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불박차가 갈 때 이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이게 보였을까요? 트럭은 서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쭉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 했지만 트럭이 그냥 빵 했지만 앞을 가지고 뒤로 긁고 가는 사고. 불박차는 저는 완전히 날벼락 당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정상적으로 오다가 그래서 왼쪽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차 없으면 우회전 하려고 그런데 트럭이 쭉 긁고 가는데 이건 트럭의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트럭 쪽은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둘 다 우회전 하려다 일어난 사고잖아요. 트럭이 좀 더 잘못했어요. 하지만 불박차도 트럭이 움직이는 거 보고 좀 조심했었어야죠. 여기는 차 두 대가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옆에서 큰 차 오면 큰 차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줬어야죠. 60대 40이에요. 트럭 60, 불박차 40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이때요. 이때는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이때 움직이는데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죠. 나는 쭉 가고 있죠.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럭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고 이때부터 움직이는데요. 이때 불박차 운전자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트럭 여기 보일까요? 이게 아니고 눈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이미 지나친 상태입니다. 이 트럭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눈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깔때기를 씌워 놓은 거예요. 깔때기를 씌워서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트럭이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불박 영상에는 트럭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트럭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멈추죠. 요 차 지나가고 이쪽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여기서 멈추는데 트럭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기 위험한데? 그러니까 빵 하죠? 빵! 근데 뒤로. 큰 차는요. 앞바퀴는 빠져나가지만 뒷바퀴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우회전하다가 우회전 오른쪽으로 바짝 붙이면 앞바퀴는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인도 턱 그거 밟고 지나간 경험이 있으시죠? 이걸 내림차라고 그러는데요. 앞바퀴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뒷바퀴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바퀴 회전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큰 차가 갈 때 자기는 원래 길이 아니잖아요. 오른쪽이 불박차가 있는 곳이 길이죠. 길 아닌 곳에 나올 때는 먼저 이쪽에 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멈춰선 다음에 트럭 입장에서는 꺾기 전에 봐야 돼요. 오른쪽을 보고 차가 있으면 돌면 안 되죠. 돌다 이렇게 사고 나니까. 불박차 처음에 와서 거기 서 있을 때 잘못한 게 있었나요? 트럭이 미리부터 아까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오는구나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나올 때까지 트럭 뒤에 있었어요. 보시죠. 트럭이 지금 움직이지만 불박차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먼저.
아까 움직이는 게 시야에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먼저 나와 있었어요. 먼저 나와서 이때 나오죠. 내가 먼저 가서 있었는데, 그리고 트럭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쪽 하역장 입구 거기서 조금 움직이는 생각되죠. 저 차가 나올 때는 오른쪽을 확인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쑥 나왔어요. 먼저 요 앞에서 우회전을 대기하고 있던 불박차에게 잘못이 뭘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이 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 있었느냐? 그게 잘못인가요? 이런 게 잘못이면은 차를 끌고 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20~30%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노웨이지에서 나오는 차. 게다가 길 아닌 곳에서 우회전할 때 꺾기 전에 미리 봐야죠. 이 트럭은 왼쪽만 본 겁니다. 왼쪽에서 차 안오니 그냥 꺾은 거예요. 급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꺾을 때는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길 아닌 곳에서 나올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끔 놓쳤다. 그럴 때 급하게 차로 변경할 때가 있죠.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차로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서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나가려다가 못 나고 섰는데 뒤에서 큰 차가 들이받으면 조그만 차는 그냥 깔려갖고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위험성이 있었던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에요. 불박차는 차가 커 보이죠?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큰 트럭입니다. 대형 차량인데요.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어떤 차가 옵니다. 1차로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니 깜빡이 켜더니 들어오더니 앞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 트럭 때문에 트럭이 2차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3차로 차들이 쭉 막혀 있죠. 다행히 앞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밀고 앞으로 튕기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는지 들이받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이 차입니다. 큰 트럭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나르는 차요. 카캐리어. 저렇게 큰 차가 거의 트레일러 비슷하잖아요. 앞으로 들어왔고 갑자기 쓰면은 피할 수 있나요? 이번 거고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커요. 난 커서 잘 못 써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70km 또는 조금 더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차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는 도저히 못 피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번에 그냥 팍 잡으면 차가 휙 돌아가기 때문에 더블 브레이크 나름대로 열심히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 멈추는 바람에 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잘못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아니에요. 그 차 진로 변경 끝났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차를 들이봤으니까 뒤차가 잘못이죠. 들어오면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가 잘못이고요. 억울해요. 경찰서 갔더니 이거는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네요. 만일 차로 변경 중에 사고 났으면은 들어오는 차가 더 잘못했어요. 근데 차로 변경이 끝났잖아요. 끝난 차를 왜 들이받아요? 전방 주시 잘하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이건 이 트럭이 가해 차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우리가 70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진로병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뒤차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진로병이 끝났기 때문에
뒷차가 더 잘못한 걸까요? 불박차는 앞차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차들보다 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가고 있는데 한 대 지나가고요. 뒤에서 빠르게 들어오죠. 빠르게 들어온 차가 브레이크 잡죠. 브레이크 잡고 깜빡이 켜죠. 깜빡이 켰다고 해서 내가 이때 내가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1차로 가는 차가 뒤에서 쑥 들어왔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나를 보내주고 내 뒤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깜빡이 켜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더블 브레이크를 살짝 잡기 시작했어요. 이때 불박차 급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 차가 앞으로 쭉 가줄 거로 생각하니까 이 차가 들어오네.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마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 차가 쭉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풀었다 놨다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여기 서울 당진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로 요 차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고 그냥 여기 멈추다시피 하고 있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 앞이 평온했는데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침입자 들어오고 나를 딱 가로막은 거예요. 나는 이 앞에 요 차랑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앞으로 쭉 갔으면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왜 들어와서 멈췄느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그 앞차의 안전거리 지키고 있었는데 이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나의 안전거리가 침해되죠. 부당하게 침해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자기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요. 아까부터 브레이크를 슬슬 잡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잖아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가다가 풀었다가 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준비하고 있으면 멈출 수 있지만 나는 그 차 들어올 때 이제 안전거리 좀 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있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차 들어오는 거 보고 급제동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들어와서 빠질 줄 아는데 아니다. 늦었지요. 그 차가 들어설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불과 3초 조금 더 됩니다.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 급제동했더라도 못 피합니다. 경찰은 이럴 때 이미 들어온 차를 왜 들이받았느냐? 들어온 차가 아까부터 있었어야죠. 그리고 쭉 한참 가고 있었어야죠. 들어와서 그래도 한참 가고 있다가 섰으면은 충분히 내가 안전거리를 띄울 여유가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한참 가고 있었다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멈췄죠. 들어오자마자 3.3초 만에 일어난 사고죠. 3, 4초 만에. 진로 변경이 끝나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끝난 게 아니고 침입자죠. 형식적으로 왜 앞차를 들이받았느냐. 블랙박스 없었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서 똑바로 돼 있는데 왜 들이받았냐. 그것은 블랙박스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블랙박스가 보여주죠. 못 피합니다. 이번 사고는 들어와서 갑자기 멈춘 승용차. 갑자기 기다리면서 멈춘 승용차.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에 따라서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큰 차가 탁 나타난 거예요. 끼익!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색 신호죠?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버스가 우와 좀만 더 왔으면 부딪혔죠. 이번 사고 부딪혀서 몇 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근데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럴 때 보험사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60대 4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1m 간격이죠. 1m만 더 갔으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으악! 1m는 좀 더 되겠네요. 이 앞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한 2, 3m는 되겠네요.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들었으면 이 타이어 가른 지 얼마 안 된대요. 타이어 간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그래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타이어 오래되면은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 트레이드 홈이 그게 다 다르면은 제대로 멈추려고 쭉 미끄러져서 진짜 간발의 차이로 멈췄죠. 그리고 빨리 발견해서 멈췄죠. 부딪혔다면 갑작스럽게 신호 위반한 차. 여기서 아직 안 보여요.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진짜 빨리 으악 하면서. 비접촉이라서 60대 40이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부딪혔으면 100대 0이에요. 겨우 멈춘 거. 그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박차에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불박차 타고 있던 4명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운전자는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운전자도 다칩니다. 왜냐하면 삐릭 하면서 힘을 팍 주잖아요. 팍 주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경직이 돼갖고요. 어깨 이런데 아픕니다. 이분 2주 진단 나왔대요.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도 아파서 물리치료 받는 건 별 효과가 없답니다. 아, 이제 한의원 다녀야 되나? 그런 상황이라는데요. 운 좋으면 안 다치고 방심하고 있거나 또는 너무 힘을 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서 버스의 보험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버스의 보험사는 이 사고 보험 처리하면 버스 기사한테 불이익이 무진장 많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대, 이 버스 한 대죠. 근데 그 회사에는 버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보험 제도 중에 보험 그 시스템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게요. 한 사람이 여러 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은 한 대가 사고 내면 그 보험 할증되는 게요. 다른 차에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한 대만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사고 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4대 있거든요. 4대인데 차 한 대가 사고 나면 보험 할증되는 게 4대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사고 나면 버스 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몇십 대, 몇백 대 다 보험 할증돼.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아니면은 버스 기사분들이 사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도 저 버스 기사분이 제가 제 돈으로 할게요. 보험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병원비가 얼마 안 들면 몇십만 원이면 버스 기사분이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처음에 보험 처리 안 할게요. 제 돈으로 할게요. 근데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면 월급 받은 거 다 거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이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여러 대 중에서 한 대가 사고 냈을 때 왜 다른 버스들에게도 전부 다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버스에 종합보험 들면 그 버스가 사고 내면은 버스 운전자나 버스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책임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버스 운전자분들이 조심해서 사망사고 안 일으키고 뺑소니 안 하고 12대 중과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일반적인 사고는 보험 처리 끝나고 그리고 공소권 없이 끝나고 다만 벌점은 먹습니다.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건데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네 돈으로 해라 그러면은 버스 운전자분들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선 이번 사고는 비접촉 사고지만 겨우 피한 거, 부딪히고 겨우 피한 건 역시 100대 0이라는 거.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딪히지 않은데 왜 다쳐? 다칠 수 있죠. 실제로 다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그 버스 기사분들한테 이건 당신이 처리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불이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갑질입니다. 버스에서 갑질이에요.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으면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회사에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자를까봐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버스가 수만 대 있죠.
그 버스 기사분들 좀 편안하게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합류 차로가 있어서 다른 차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쭉 가면서 여유 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요. 본선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오면 못 피하겠죠? 그 차를 박을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상도로 1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들어온 차, 저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 차를 피하다가 멈췄네요. 아이고 속도를 뚝 떨어뜨렸네요. 헤헤. 이번 사고는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저기서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켜더라 바로 옆에 차가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그냥 가면 들이받게 되죠. 그러니까 급히 피합니다. 피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여기 시속 80km 도로인데요. 80, 30 써 있으면은 저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저런 게 써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150, 최고속도 100, 최저속도 50. 물론 요새 110짜리도 있습니다. 속도 표지판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가 본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와야 되죠. 근데 쑥 들어왔습니다. 불박점 병렬은 아니 1차로 병렬들 앞으로 가지 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내가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10m, 15m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잘못 없어. 그런데 이 차는요. 아니에요. 두 차도 잘못 있어요. 불박차도 잘못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불박차는 이 차랑 부딪혔으니까 거기서 왜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와서 멈춥니까? 지금 거의 멈추고 아니고 거의 멈추려고 하는 정도 속도가 뚝 떨어진 거죠. 이 차가 잘못했죠.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아니에요. 불박차도 앞을 잘 보고요.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앞에서 그 사고 날 뻔해서 내가 피하는데 뒷차가 조심했으면 뒷차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0대 0은 아닙니다. 뒷차에게도 한 30% 정도 그 근처에 잘못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뉘앙스상 뒷차도 잘못했다. 뒷차 잘못했다고 해서 방어운전 못했다 할 때 일반적으로 20, 30%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평화롭게 평온하게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1차를 잘 달리고 2차도 잘 달리고 2차로 잘 달리고 1차로 잘 달리고 여기서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피하면은 중앙무리도 들이받죠. 오른쪽으로 피하면 2차랑 부딪히거나 또 2차로 뒤에서 오는 차랑 또 부딪힐 수도 있죠. 방법이 없어요. 으악 하면서 들이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 있나요? 아까부터 깜빡 켜고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차가 나한테 들어오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그 차한테 내가 먼저 갈게. 나중에 들어오세요. 빵! 나 먼저 갈게요. 아니면은 저 차 들어올지 모르겠다. 속도를 좀 줄일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갑자기 들어왔어요. 물론 이 차도 이 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번 사고에서 일단 불박차는 잘못 없습니다. 불박차는 잘 가다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날벼락 맞은 거, 그것은 운이 나쁜 거죠. 왜 여기를 달리고 있었느냐? 불박차의 잘못은 왜 하필이면 이때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느냐? 저 뒤에 오지 왜 이때 여기 있었느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없고 요 둘이서 몇 대 몇이냐. 이번 사고는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 차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 차, 갑자기 껴든 차, 원인 제공했죠. 저기서 저 차가 잘 오다가 깜빡이 킹 켰지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이 차를 상대로 해서 100% 손해배상 받고, 그리고 이 차가, 요 차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차 달려드니까 내가 피한 거잖아요. 그 차랑 사고 날까봐. 그런 경우를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그 차랑 무슨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할 때 뒤에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으악 하면서 피하는 거죠. 그 차랑 부딪혔을 때 100대 0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요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얼마나 가까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죠. 일단 저 검은 차가 제일 많이 잘못했고요. 그다음 이 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검은 차 100, 요 차 0, 불박차 0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요 둘의 관계는 이 차의 블랙박스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멸 신호, 차량 신호는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황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황색 전멸, 한쪽은 적색 전멸이 있습니다. 혹시 양쪽 다 적색 전멸 보셨습니까? 내가 가는 쪽도 빨간불이 껌뻑껌뻑, 저쪽에서도 빨간불이 껌뻑껌뻑. 그런 거 못 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양쪽 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가고 있는 이쪽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불 껌뻑껌뻑 하고 있네요. 빨간불 껌뻑껌뻑. 아이고. 아하. 양쪽 다 보세요. 양쪽 다 빨간불 껌뻑껌뻑. 이런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깜짝 놀래갖고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내가 먼저 교차로 들어갔어요. 불박차 들어간 곳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상대편은 왕복 4차로 도로예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상대편에서 나를 꽝 들이받았어요. 그 받치는 순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는 자, 이때 불박차 운전자는 우리 차가 천천히 들어가서 교차로를 거기다 빠져나가는 중이었는데요. 상대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어요. 이 사건 과실비리 어떻게 되나요?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둘 다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우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중에 상대차가 꽝 들이받았어요. 나는 천천히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차가 선진입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가 피해 차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상대차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지만 불박차도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신호위반입니다. 황색불 깜빡깜빡은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적색불 깜빡깜빡은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둘 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신호 위반이에요.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썼으니까 스톱! 일시 스톱! 안 했잖아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신호 위반이니까 50대 50일까요? 둘 다 똑같을 때는 신호를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 빼면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되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왕복 2차로 도로 좁은 길에서 먼저 들어갔다. 먼저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차가 넓은 길에서 들어온 차가 나를 때렸다. 이때 몇 대 몇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불박차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요.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왼쪽에 달려오는 차를 봤다는 거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천히, 서행.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적색 전면 신호고 빼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들어갈 때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이곳은 조금 뭔가 왼쪽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여서 어떤 차가 오면 멈춰야 돼요. 특히 나보다 넓은 길에서 올 때. 불박차는 왕복 2차로, 상대는 왕복 4차로예요. 들어가면서 이때 오거든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불박차 교차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요. 손을 쭉 꺼보면 아직까지 못 들어갔죠. 그리고 불박차는 실제는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약 3m 뒤에 있습니다. 이제 교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정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쯤, 차가 여기쯤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쯤에 있으면은 실제는 여기 있는데 불박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들어가면서 벌써 하잖아요. 느꼈잖아요.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좁은 길에서 달려오던 차는 넓은 길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상대차는 여기서 요만큼만 건너가면 돼요. 오래 걸리는 차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번 사고는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따지면 아주 쉬워지죠. 좁은 길에서 내가 조금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교차로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할 때는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좁은 길차가 시간적으로 교차로, 그 네모 박스에는 먼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넓은 길차에게 방해가 될 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충분히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차가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려서 날 때렸을 때 그때는 상대차가 잘못이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때 느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벌써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고 넓은 길 대 좁은 길 사고로 단순화시켜서 좁은 길차가 넓은 길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길차도 적색신호 뻔뻑거리는데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한쪽은 왕복 4차로, 한쪽은 왕복 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같이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 보통 8대 2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적색 전면에 멈추지 않으세요. 상대차도요, 넓은 길차도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좁은 길 70, 넓은 길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인데요. 삼거리입니다. Y자형이에요. 앞에 차가 잘 가다가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차가 되돌아오면서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차 천천히 가죠. 앞차 왼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는데 저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왼쪽으로 갔던 차가 왜 갑자기 되돌아옵니까? 앞차의 100%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 아유, 앞차가 깜빡이 안 켰잖아요. 깜빡이 안 켰으니까 그것은 좌회전한 차인지 아닌지 뒷차가 좀 조심했었어야죠. 앞차가 나갔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앞차가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뒷차도 앞차가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왔어야지. 왜 이렇게 바짝 따라왔어요. 안전거리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항상 방어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불박차도 잘못 있습니다. 불박차 40, 빨간 차 60입니다. 내가 40이라고요? 아니 우리 보험사 내가 40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는 아니에요. 60대 40은 너무 억울하고요. 70대 30 불박차 30 빨간 차 70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빨간 차 보험사 말대로 60대 40일까요? 불박차 보험사 말대로 70대 30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보험사는 왜 70대 30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보험사 직원들은 항상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역은 없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급차로 변경일 때 기본이 70대 30이다. 이번 사고는 양쪽 차 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따라서 이번 사고 빨간 차가 차로 변경이 똑같다. 급차로 변경이 똑같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빨간 차 70, 불박차 3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차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방어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라. 그래서 60대 40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차 저 앞에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 잡아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차는 저 차가 지금 어중간하게 돼 있네.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나도 속도 줄여야 되죠. 나도 속도 줄이면서 저 차가 어디로 가나?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 입장이라면 앞에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아요. 천천히 갑니다. 아, 저 차가 길을 헷갈리는구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속도 줄이면서 상대차가 계속 서 있으면 나도 뒤에 서 있어야 되죠. 요 오른쪽 공간으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면 그건 안 됩니다. 앞차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앞차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차 뒤를 따라가면 되고 앞차가 왼쪽으로 가면은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앞차가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어떻게 됐네? 이쪽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완전히 들어갔죠. Y자형에서 이렇게 오다가 상대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간이 여기 버스도 지나갈 수 있고 트럭도 지나갈 수 있고 공간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안 켰네. 그럼 저 차는 아직 좌회전 아니네. 그럼 저 차는 내 앞차네. 내 앞차를 내가 잘 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열이면 열. 저 차는 이제 이쪽으로 가네. 그럼 나 이쪽으로 가야지. 저 차가 아직까지 저 골목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뒤에 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너무 조심성 많으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해가 됩니다. 빠질 때는 빠져줘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어쩌면 혹시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빠져줘야 할 때 빠져주지 못해서 뒤차대 빵빵빵빵 하고요. 또 내가 저 차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브레이크 딱 잡다가 오히려 다른 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앞차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고 이 공간보다 앞차 계속 가죠. 이때 그러는데요. 저 차는 빠진 걸로 생각돼 있죠. 빠진 걸로 생각돼서 불박차가 오른쪽 공간 가려고 하는데 이때 되돌아 나오는 거. 이 바퀴가 움직이긴 있지만 저 움직이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저 차는 이미 빠졌다. 좌회전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 되지만 그러나 상대차는 이쪽일까 저쪽일까 헤매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왼쪽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빨간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으니까 저 차는 좌회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상대차는 이미 여기서 방향이 어디로 돼 있나요? 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나요? 라이트 비추는 것이 그 차가 갈 방향이죠. 왼쪽에 훤합니다. 이미 틀었어요. 왼쪽으로 틀어서 자, 앞차 계속 움직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저 차는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왼쪽 골목으로 가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불박차로서는 피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 60대 40, 70대 30이 아니고 100대 0이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일부 소심한 판사들은 앞에 차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하게 빠져주지 않았으니까 옆을 지나갈 때 혹시에 대비해서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하면서 불박차에게 10% 얘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차가 다시 되돌아올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껌껌한 밤에 빵 해주는 차가 있을까요?